42페이지. 여기 보면 프로닝 한 다음에 액큐러시를 계산한 것처럼 보이는 표가 있는데 여기서 프로닝 한 다음에 계산한 액큐러시 있는 것처럼 요즘 요 컬럼 네. 이거 근데 어떻게 나왔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예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노드 A를 프로닝 했다. 그 얘기는 이거 다 지웠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다 지웠더니 정확도 20% 원래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러프하게 지금 60대 40으로 나눠졌고 55대 5로 나눠졌다니까 데이터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클스가 어떻게 있었는데 그게 20% 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근데 두 번째 B를 지우는 거는 요거 지워보니까 10% 올라가더라. 일단 당연히 B 지우고 말아라. 뭐 그 얘기예요. 데이터 스페시피가 60대 40으로 나눠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뭐 고민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없으면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벌써 다 했고 예제 봤으니까 사실 더 이상 얘기할 건 별로 없어요. 커멘트들 조금 있습니다. 센트리 쓸 때 이 커멘트. 자, 여기 인스턴스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써있듯이 인스턴스 데이터 들어오면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디센트리 만든 다음에 내가 샘플 데이터 집어넣어서 클래스 알고 싶다. 이미 우리가 예제 앞에서 봤듯이 트리에다 그냥 루트에서 시작해서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인스턴스 들어온 것의 값에 따라서 해당되는 브랜치 타고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까지 내려가면 클래스가 붙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답을 주면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위에 있는 거는 맨 밑에 리프 노드가 엔트로피 0이다. 클래스 같은 것들만 있다. 당연히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하면 되는데 뭐 좀 이상한 데이터든지 아니면 학습 끝난 다음에 프루닝을 했다거나 그래서 밑에 클래스 다른 게 섞여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미 얘기한 거죠. 클래스가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든지요. 제일 빈번한 걸로 다수결로 가든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몇 분의 몇이라고까지 그냥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살펴본 게 ID2라는 ID3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예제도 그랬고 노미널 값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알고리즘은. 뭐 A, B, C, D 가나다라 그런 것만 가능한데 실제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니까 알고리즘을 그걸 못 쓴다 그러면 굉장히 제약 조건이 되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로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실제로 C4.5에서 확장이 된 거고 숫자 데이터 그러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한 아이디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애트리뷰트가 있어서 값이 40부터 70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거의 클래스가 바이너리라서 이렇게 n이니 y니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스플릿을 해야 제일 좋으냐 그러면 단순 무식하게 이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순서대로 쭉 솔팅하고 그 두 값의 사이를 스플릿으로 나눠가면서 판단을 해라. 예를 들어 40하고 48 사이에서 나누면 어떻게 되나? 40하고 48 사이 이렇게 나누면 40 그거 왼쪽으로 40 하나밖에 없으니까 엔트로피 계산 하나만 하면 0일 테고 그거 오른쪽은 5개가 있는데 클래스가 2대 3으로 나눠져 있죠. 엔트로피 어떻게 될 테고 한 번 움직여서 여기서 또 해보고 두 개 다 똑같으니까 됐고 여기는 3대 1이니까 아까보다 좀 좋을 테고 그래서 그 얘기예요. 48 더하기 50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좋냐 아니면 60 더하기 70 여기서 하는 게 좋냐 판단을 잘 해봐라. 그래서 좋은 쪽에서 선택해서 그리디하게 제일 좋은 걸로 스플릿 조건을 결정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트가 현재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액세스 패럴렐 스플릿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의 평행한 축이라는 건 이제 속성 애트리뷰트 축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애트리뷰트를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그 축에 평행한 거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이 피처를 가지고 스플릿을 했는데 요 값에서 했다. 그럼 그거보다 작은 거, 큰 거. 예를 들면 이 피처는 그 얘기는 이 피처는 고려하지 않았다. 어블릭한 건 이렇게 누워 있는 거니까 꼭 하나만 봐야 되냐, 여러 개 배력을 같이 보면 안 되냐, 그 개념이에요. 같이 보면 디시전 바운더리, 디시전 그 해결하려는 문제 분포가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이런 게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배력을 하나만 보는 유니베리에이션인데 그것을 멀티베리에이트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코멘트 하나는 뭐 병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어떤 데이터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다. 그럼 디센트리 만들고 나면 그냥 우리가 배운 알고리즘 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선택되겠죠. 그렇죠? 주민번호 다 다를 테니까. 그거 선택해서 브랜치는 여러분들 수만큼 쫙 나눌 거예요. 학습 굉장히 잘 되고 트리 사이즈도 그냥 1층 구조로 끝난다. 좋을까요? 그래 놓으면 제너럴라이즈 할 수가 없죠. 새로운 데이터 들어왔을 때 거기 비춰보면은 없으니까 타고 내려갈 가지가. 결정적 패설로지컬 비헤이비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방지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 그게 왜 발생했을까? 무조건 다 유니크한 값이 있을 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인포메이션 게인 쓰던 거를 분모에다가 스플릿 인포메이션이라는 뭐 이런 거 비슷한 식으로 나눠주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원래 인포메이션 게인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크죠. 다 유니폼하니까. 근데 뭔가로 나눠주면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어느 정도 값이 되는 걸 가지고 나눠주면 작아질 수가 있다. 모든 값에 대해서 그것의 카디널리티, 그게 몇 개 나오는가를 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해서 그걸로 나눠줘라. 또 하나는 칼트라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그 트리 부스팅하는 것에서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투웨이 스플릿만 허용해라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보는 C4.5니 ID 3이니 그런 게 있는 게 인포메이션 게인 보는 거고 엔트로피. 그다음에 여기서는 Gini 인덱스라는 걸 보는 게 칼트예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브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항상 투웨이 스플릿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생기게 되겠죠. 특정 값 아니면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주민등록번호 쓰더라도 나 그리고 나머지는 나 빼고 모든 사람.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은 엔트로피 썼던 거고 예를 들어 칼트 같은 경우는 Gini 인덱스라는 것을 쓰는데 그거 데피니션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2분의 1 빼고 그냥 요걸 써요. 여러분들이 구현한다 그러면 요 값을 쓰면 돼요. 여기서 1 빼기 이거. 요건 전체 데이터셋 사이즈고 요건 특정 클래스의 사이즈예요. 그거 1 빼기 그거의 제곱의 썸. 그것은 이거와 같아요. 사실 이거에 같은 것은 2분의 1 앞에 붙으면 요거 모든 IJ 컨비네이션에서 같지 않은 거를 다 합해주면 요거와 같아요. 2분의 1 해줘야 되는 이유는 IJ를 뒤집은 것까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I번째 클래스에 속하는데 J라고 얘기할 경우 그거의 아이디어예요. 내가 I에 속하는데 J라고 잘못 얘기할 확률. 그게 여기 밑에 써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뭔가가. 그게 클래스가 비슷하게 있을 때 제일 커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엔트로피하고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분자 분모를 디파인했던 거랑 비슷한 형태인데 어쨌든 쓰는 식 자체는 약간 다르고 그다음에 트리 만들 때도 이렇게 2A로 해준다. 그게 칼트하고 C4.5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디센트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슈 중에 하나죠. 이거 애트리뷰트 코스트를 집어넣는다. 이런 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병원 가서 병원 데이터 가지고 뭘 해야 될 거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혈액 검사에서 하느냐 자료를 구하는데 하나는 실제로 뭐 수술을 통해서 배를 열어가지고 뭘 살펴본 다음에 하느냐. 근데 비용 차이는 엄청나고 위험도 다르니까 그때는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이런 것도 뭐 되게 오래된 논문들이지만 심플한 아이디어들이 인포메이션 게인 우리가 썼던 게 분자로 들어가고 당연히 분모에 커스트가 들어가면 말이 되죠. 분모가 커스트가 크면은
개인이 비록 크더라도 걔가 선택될 소지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둘 다 분모 쪽에 코스트가 있고 분자 쪽에 개인이 있고 개인이 제곱을 하든 아니면 지수로 올려주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구하는 데 비용이라 그랬으면 앞에 슬라이드가 이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오류에서의 비용. 예를 들어 모티베이션 좀 여기 설명된 거예요. 어떤 핵 발전소가 있는데 그게 뭐 후쿠시마 같이 잘못돼서 녹아내리는 걸 예측한다 그러면 폴스 알람은 문제가 별로 없고 괜찮을 수가 있죠. 근데 폴스 파지티브, 여기 폴스 파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그러니까 실제 녹아내렸는데 그 감지를 못하면 큰 문제가 되죠. 안 녹아내렸는데 내렸다고 잘못하는 건 뭐 감수를 하겠는데 그래서 클래스 오류에 따른 비용을 좀 다르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비용을 람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원래 인피니티 메저에다 집어 가미를 해서 그걸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라. 그게 이 개념입니다. 그런 베리언트들도 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미싱 밸류. 이것도 역시 많은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실제로 부딪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리서치해 온 주제에 속하기도 하고 미싱 밸류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제 이슈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 하고 싶은데 데이터 들여다보니까 많이 뻥뻥 비어 있거나 뭐 이상한 값으로 채워져 있더라.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솔루션이 뭐 한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랍니다. 미싱 밸류를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거를 그냥 하나의 값으로 간주를 해라. 그 얘기예요. 미싱 밸류면 물음표로 집어넣든 뭐 어쨌든 그걸로 처리 안 하는 게 하나의 솔루션이고 두 번째 미싱 밸류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이죠. 뭐가 비어 있다 그러면 그냥 흔한 걸로 채워라. 딱 봐서 이제 비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컬럼에 특정 데이터 샘플에 특정 컬럼이 비어 있으면 컬럼에서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거 가지고 채워라. 그런 거죠. 분류할 때, 학습할 때 그렇고 테스트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거기서 약간 아이들을 더는 게 제일 빈번한 걸로 채우긴 채우는데 클래스를 고려해서 채워라. 내가 지금 미싱 밸류가 있는 패턴이 클래스가 뭐 A다 그러면 모든 A 클래스에 있는 패턴 중에서의 최빈 값으로 치환하는 거. 이게 좀 더 말이 될 수는 있죠. 클래스에 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단지 이제 제너럴라이즈 모르는 데이터 분류할 때는 이제 클래스를 모를 테니까 저는 이 방법은 쓸 수는 없고 아까 앞에 같이 그냥 제일 빈번한 거로 치환을 해서 분류를 해봐라.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아까 그 디스턴트 트리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결정할 때 맨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클래스가 유니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빈번한 걸로 답을 줘라 할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줘라. 그런 게 있었죠. 확률적으로 주는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싱 밸류 있으면 그거를 그 노드에 도달한 샘플들로 직역을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샘플 중에서 이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줘라. 그 특정 값이 지금 없는데 거기 뭐 1이 몇 개 나왔고 2가 몇 개 나왔고 3이 몇 개 나왔고 있으면 그거를 프랙션하게 줘라. 1이 2분의 1만큼 나왔다 그러면 2분의 1 개수를 하나 제너레이트하고 2를 집어넣어서 2가 뭐 4분의 1 나왔다 그러면 4분의 1 개수를 만큼 제너레이트하고 멀티플 인스턴스를 제너레이트 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트레이닝 example 각 프랙셔널리 각 취할 수 있는 값에서 프랙셔널하게 가중치를 줘서 샘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학습을 한 다음에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류할 때는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해줘라. 그게 C4.5에서 쓰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단순히 최고 자주 발생하는 값을 보는 거 아니고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C4.5를 했으니까 C 그 다음에 C5가 있습니다. C5라고 이것도 뭐 좀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디센트리 오리지널 알고리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부스팅 트리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어쨌든 그 이전에 단순한 트리 알고리즘 중에서 C5라고 있습니다. 4.5 후속 버전일 테니까 그때 추가된 개념이 뭐가 있나라는 걸 설명하는 슬라이드예요. 첫 번째 부스팅.
다음 시간에 볼 부스팅입니다. 앙상블 방법.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트리를 같이 보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아까 뭐 노미널 값이니 아니면 뭐 뉴메릭 값이니 그랬는데 그거 이외에 특별한 값도 취급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NA 이건 뭐 해당 사항 없음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보강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하게 계산도 가능하게 됐다. 멀티 스레딩도 하고 그 다음에 멀티코어, 멀티 CPU도 가능하게 됐다. 앙상블 방법에서의 부스팅 트리들도 멀티코어, 그다음에 멀티 뭐 GPU 쓰기도 해요. GPU 확장으로도 개발이 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스케일러빌리티도 좋아지는 쪽으로 한다. 자, 디센트리 알고리즘의 요약입니다. 제일 장점, 단순하다. 알고리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곧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엔트로피 계산밖에 없죠. 엔트로피 계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리커시브하게 트리를 꾸며 나가는 거니까 빠르다. 그래서 트리 사이즈에 리니어하다.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에 리니어하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에 리니어하다. 다 리니어하다. 물론 뭐 데이터셋 크고 애트리뷰트 굉장히 많으면 시간 걸리겠지만 그래도 빠른 알고리즘이다. 시간 어디서 잡아먹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엔트로피 계산할 때 잡아먹을 테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니죠. 한번 쭉 패턴을 훑으면 되니까 모든 패턴을 모든 피처에 대해서 훑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샘플 사이즈 적어지니까 더 빨라지죠. 제일 장점 중에 하나 이거죠, 사실. 뭐 익스플레이너블한 모델을 요새 강조하는 추세인데 특히 결과를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학습 결과가 트리로 나오지만 그게 결국은 룰이다. 규칙으로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좋죠. 그 디센트리고 이제 그의 익스텐션들이 GBDT, 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 아니면 Boosting Machine 그래서 GBM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2001년에 제안을 했고 2001년, 2000년, 1999년 그때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이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금 가미돼서 좀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인 거 그다음에 다른 어떤 효율성을 좀 높인 게 제일 대표적인 게 XGBoost니 LightGBM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앙상블에 대한 소개를 내가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GBDT 보고 GBDT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XGBoost나 LightGBM은 그냥 간략하죠. 아주 간략한 소개 정도만 하고 전체 디센트리 섹션을 끝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혹시 질문 있으면 1, 2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